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뭐 얼굴만 보시면 아시죠? 네,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에서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두 개의 유튜버를 또 운영하고 있는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최수용 선생님은 실제 국정원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실제 공작관 출신. 말로만이 아니고 나 공작해봤어 이게 아니라 실제 하셨던 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네. 정규 과정으로 입소를 해서 네. 딱 20년을 하고 네. 이명박 정권이었던 2011년에 20년을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오, 네.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나라 국가의 국방비 예산이 국방예산. 대략 한 59조, 예.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한 많은 돈을 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저희들 머리 위에 이고 매일매일을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당명에서도 있지만 우리 자유민주당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자유민주통일입니다. 자유민주통일. 네. 예.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그 통일의 이념을 가지고 한반도 북녘 지역을 수복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말인데요. 예.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하루에 1,500억 원도 더 쓰는 국방비를 쓰고서도 북의 핵이라든가 북의 마약이라든가 북에서 하고 있는 위조 집회, 요즘 들어서는 가상화폐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심장부를 조여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 같은 경우는 북한산 마약이 중국을 돌아서 서해와 남해안 지역에 바다로 들어옵니까? 예, 밀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성상훈 총장님이 얘기한 게 그 얘기가 그 얘기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지점에다가 마약을 부표와 함께 떨궈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야,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상에 물건에 지금 부유물이 떠 있으니까 집어가라. 건져가라. 네. 그러면은 낚시를 하는 낚싯배를 가장해서 오. 나가가지고 유유하게 그 마약을 가져다가 한국에 있는 그 조직폭력배들 지하 유통망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배포하게 됐죠. 예. 물론 거기에는 부패 경찰관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 특히나 전라도 출신의 그 폭력 집단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돈벌이를 현재 하고 있죠. 이야, 자, 심각하네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핵, 마약, 그리고 위조지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발본생활 하더라도 전쟁 없이 북쪽을 숨통을 끊어내는 게 아니고요. 국가라고 하는, 물론 국가는 아닙니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도 국가 조직이라고 지금 거짓말로 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북에 대한 정확한 실체는 가장 악랄한 국제범죄 테러 집단이라고 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평가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쓰고 우리가 많은 군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성비가 그 군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가성비 더 좋은 게요. 바로 저희 같은 공작관들 했던 비밀 공작 사업입니다. 자, 이 비밀 공작 사업은요, 가성비가 왜 높으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F-35 스텔스기가 떠서 미사일과 폭탄을 싣고 가서 그걸 정확한 목표 지점에 떨군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미사일 한 발에 몇 억짜리들입니다. 몇 억이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즉, 휴먼 인텔리전스라고는 그 인적 공작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들여보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설령 군대의 힘을 빈다 하더라도 F-35와 혹은 뭐 B-1, B-2 같은 전폭기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MQ-9 리퍼 같은 무인기들이 가서 정확하게 적의 심장부만 몇몇만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게 되면은 즉 독사가요 머리가 딱 잘리우잖아요. 맹모 추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듯이 국체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 공작 사업이라는 건요
가성비가 제일 높은데 지금 비밀 공작에 쓰여져야 될 돈이 지난 문재인 때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엉뚱한 곳에 쓰여졌어요. 특히 가장 많이 쓰여졌던 국정원의 특활비가 김정숙 여사의 200벌이 넘는 초호화 패션을 갖다가 들킨 것만 200벌이지 않습니까? 들킨 것만. 안 나가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여성들은 옷을 입을 때 색깔 맞춰서 핸드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 깔맞춤. 그 다음에 귀걸이, 참, 뭐 기가 팔찌, 브로치 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 국가정보원의 비밀 공작 활동비로 쓰여지는 돈이 특별 활동비 그것인데 그 돈들이 현금으로 인출이 되고 또 영수증 없이 쓰여지다 보니까 김정숙 씨의 갖가지 그 버킷 리스트를 충족시키는데 들어갔어요. 지금은 대통령실 기록물로 취급이 돼서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그게 공개가 되면은 갑자기 대한민국 군대의 급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돈을 배달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 다 해외 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우리 검찰청 공안 파트나 이런 데서 잡아다가 이제 조사를 할까봐 걔네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 얘기인데요. 김정숙이가 그 옷을 가져갔을까요? 그 국가기록실에 이관했을까요? 당연히 양산에가 다 가져갔죠. 와, 참 기가 막히네요. 아마 그때도 나왔지만은 뭐 18개인가 하는 대형 그 트렁크로 트렁크 정도가 아니라 그 옷장 대형 초호화 옷장이 그렇게 내려가 있고요. 자, 그런데 김정숙 씨의 옷값으로 썼던 것만 저한테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 정예의 공작관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 세계 북한에서 파견되어 있는 보위성 직원들, 외무성 직원들, 그다음에 무역 일꾼들 최소 50% 이상 포섭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 그러면요, 위에 있는 분들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써야 될 상황이 되면은 책임을 회피하느라고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줄곧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왔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 제가 국정원이라는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친정집 내진 고향집이 될 텐데 제가 왜 국정원을 갖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냐 하냐면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급여도 주고 공작 자금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문재인 씨가 정은혜에게 보내준 USB 안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중수로 발전에 A부터 Z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설계도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요. 두 번째, 가상화폐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도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무기 설계도는 없나요? 세 번째, 그치 딱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첨단 무기 설계도 많죠. 우리 저 경남 쪽에 부울경적 가면 우리 방위산업체 많잖아요. 그 업체들에 들어갈 수 있는 소스 코드 내지는 패스워드 이런 거를 담아서 그러니까 해킹을 바로 하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문재인 정권이 지나간 지가 벌써 그 시점이 2018년도에 도보다리에서 만났던 게 4월 2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후부터 벌써 5년도 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무방비 상태에 그 전산 시스템까지 다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전산 비밀번호가 1, 2, 3, 4, 5래면 그럼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요. 자신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데 우리 국정원의 후배들 사이버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 100점 만점 31.5점 나왔어요. 그래도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요. 빵점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돈을요. 공작금을 갖다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넣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인님께서 만약 북한 요원이에요. 근데 남조선에서 온 공작관이 딱 200만 불 정도 던지면서 김 선생 이거 지금 초기 자금인데 일단은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돼.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랑 같이 협조하시면은 이러이러한 베네핏이 생길 거고 안전한 생활 근거가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라도 가족들도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원이 탈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뭘 좀 더 드릴까요? 자동으로 돌아드네. 아, 그럼요. 그리고 어차피 그 1%도 안 되는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극소수가 해외를 왔다 갔다 그 하기 사람들이 때문에 몇 명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대가 없이 주고 일단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먼저 줘야지. 그럼요. 예. 길어야 예. 2, 3년이면 또 만들어서 나와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상층배 뇌물로 바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앉아서 김정은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김정은이의 화장실의 대변 색깔이 뭔지까지도 다 알 수가 있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돈 씀씀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패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예. 문재인 씨가 USB를 전달해주고 난 1년 지난 다음에 예. 북에서 온 북의 공작원들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카피를 해서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USB를. 와,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 당시에 진짜. 그 얘기를 들었던 아마 제 후배 같은데 예. 성씨가 윤 씨라고만 알려드릴게요. 예. 이 친구가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필요해요. 저 같으면은 무조건 그거를 챙겼을 거예요. 받아오면 그 증거가 자료가 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문재인 씨가 저대로 양산해서 살 수 있겠어요? 경호관들 65명이 둘러싸인 아방궁에서 저렇게 호화호식하고 살 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우리 네. 공작관님에게 네. 여기 통일 관문입니다. 파주에 있는 제가 여기 자주 가는 데인데요. 네. 예,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짧게 제목만. 짧게. 예,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이냐. 자, 우선은요. 예. 우리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예. 미국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실제 하는데 예. 저라면 예.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보다는 트럼프 쪽하고 만나서 일단의 뭔가의 가교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와 네. 조명을 한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엘리트층들이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하원 의원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많고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외교협회라고 불리는 CFR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하고 사전에 만나서 릴레이션십을 그렇죠. 합니다. 미국의 진짜 전략가이고 그 극단의 그 우수한 엘리트들과 그 사람들과 뭘 협력할지. 별도의 관계를 맺어놓는다 이거죠.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는 북한의 내부를 갖다가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네, 중국 공산당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량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 중국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베네핏을 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랑 합작해서 말 안 듣는 저 망아지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러시아 쪽도요. 우리가 설득을 해서 미국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서 러시아 너네 땅을 통과하는 소위 말해서 대륙간 통과 열차와 도로를 미국과 우리가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추장스러운 여기 중간에 요 휴전선 너머에 두만강, 압록강 사이에 있는 얘네들을 그냥 우리 소리 소문 없이 같이 녹여서 흩어져 버리자. 자,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 네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정신무장. 간첩이 국회에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참 의심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신무장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우리의 국가정보원을 개혁을 하는데 무슨 뭐 몇 명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고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돼 그때처럼 그런 아주 특등 사수의 소위 말해서 일당백을 하거나 일기당천할 수 있는 최고의 요원들을 소수로 정예로 모집을 해서 그런 비밀 공작 사업을 한다라면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이 국정원 쇄신이나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건가? 새로 만들어야 새로 됩니다. 만드는 거야. 자, 오늘 우리 공작관 최수용 공작관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